저는 박봉수입니다. 올해 69, 대학에서 국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낸 지 7년째가 되었어요.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서 살고 있고 한국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적적했는데 몇 년 전부터 지역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문학 강의 봉사를 시작했어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께 시를 읽어드리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일이었죠. 그 시간이 제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목요일이었는데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선생님들, 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을 함께 읽어볼까요? 평소처럼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복도에서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신 여성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낯익은 뒷모습이었어요. 강의를 마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이름표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영숙. 그 이름을 본 순간 55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14살 여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장터에 수박을 팔러 나간 날이었어요. 우리 집은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수박 농사가 특히 잘 되어서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시장에 나가셨거든요. 봉수야, 너는 여기 앉아서 팔이나 쫓고 있어. 아버지가 다른 곳 좀 다녀올게. 아버지가 자리를 비우시고 저는 혼자 수박 앞에 앉아 있었어요. 시장 구경도 신기했지만 무엇보다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바로 맞은편에서 도라지를 팔고 있던 소녀였습니다. 붉은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깔끔하게 따은 머리를 어깨에 늘어뜨린 그 아이는 정말 예뻤어요. 나이는 저보다 1살 어려 보였는데 도라지를 정리하면서도 가끔 제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수박 한 덩이 바꿔줄래? 갑자기 그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손에는 하얀 도라지 몇 부리를 들고 있었고요. 응? 바꿔? 응. 우리 어머니가 수박 좀 드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돈이 모자라서. 도라지랑 바꿔줄게. 그 순간 제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거든요. 그 아이의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뻤고 목소리도 맑고 고왔어요. 그럼 바꿔?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어요. 사실 아버지께 허락을 받아야 했지만 그 순간엔 그런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어요. 정말? 고마워. 그 아이가 뛸 듯이 기뻐하며 도라지를 건네주었어요. 제가 수박을 들어주니까 와, 정말 크다. 하면서 신기해했어요. 이름이 뭐야? 박봉수야. 너는? 김영숙이야. 13살이야. 나는 14살이야. 그렇게 우리는 처음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그 후로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봉수야, 뭐 하고 있어? 아버지가 돌아오시자 저는 당황했어요. 수박 하나가 없어진 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했는데 다행히 아버지는 크게 화내지 않으셨어요. 도라지랑 바꿨다고? 그래, 잘했다. 도라지가 더 비싸거든.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도 계속 영숙이 생각이 났어요. 그 환한 웃음, 맑은 목소리, 붉은 저고리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 주부터 저는 아버지께 졸라서 장터에 따라 나갔어요. 봉수야, 요즘 장사에 관심이 많구나? 네, 아버지. 재미있어요. 사실 장사보다는 영숙이를 보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그 아이도 매주 나왔어요. 어머니와 함께 도라지를 팔면서도 제 쪽을 자꾸 쳐다보더라고요.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조금 더 대화를 나눴어요. 학교 다녀? 응, 면소재지 학교 다녀. 봉수 오빠는? 오빠라고 부르는 걸 들으니까 가슴이 뛰었어요. 나도 같은 학교 다녀. 중학교 1학년이야. 나는 국민학교 6학년이야. 내년에 중학교 올라가. 하지만 학교는 생각보다 컸고 학년이 달라서 쉽게 마주칠 수 없었어요. 오직 장터에서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수 있었죠. 세 번째, 네 번째 만나면서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영숙이는 책 읽기를 좋아한다고 했고 저는 글쓰기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봉수 오빠가 쓴 글 보고 싶어. 다음에 가져올게.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어요. 영숙이는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어머니를 도와서 장사도 하고 집안일도 돕는다고 했거든요. 다섯 번째 만났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시를 한 편 써갔어요. 영숙이를 생각하며 쓴 짧은 시였는데 영숙이가 정말 좋아했어요. 와, 정말 잘 썼어. 나도 하나 줄게. 영숙이가 작은 봉지를 건네주었는데 안에는 예쁘게 말린 야생화가 들어 있었어요. 직접 따서 말린 거야. 책갈피로써.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영숙이가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라는 게 너무 기뻤거든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우리는 계속 만났어요. 하지만 그때는 어린 나이라 서로 좋아한다는 말을 직접 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봉수야, 영숙이네 가족이 서울로 이사 간다더라. 아버지가 전해준 소식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언제요? 이번 주 안에 떠난다고 하던데. 그 주 장터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영숙이를 보고 인사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장터에 나가니 영숙이네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어요. 도라지 파시던 분들은 어디 가셨어요? 다른 상인에게 물어보니 이미 며칠 전에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인사도 없이 이별했어요. 서로 좋아한다는 말도 못하고 편지 한 장도 주고받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그 후로 몇 달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장터에 나가도 영숙이 자리만 쳐다보고 학교에서도 집중을 못했어요. 첫사랑의 아픔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잊혀졌어요.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면서 다른 일들에 신경 쓰게 되었고 20살이 넘어서는 다른 여자친구도 사귀었어요. 28에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고 아이들을 낳아 기르면서 평범하게 살았어요. 교수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논문을 쓰고 학회 활동도 하면서 바쁘게 지냈죠. 영숙이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일상에 묻혀 지내다 보니 점점 희미해졌어요. 하지만 가끔 도라지 무침을 먹을 때나 붉은 저고리를 입은 여자를 보면 문득 생각이 났어요. 영숙이는 잘 살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곤 했지만 그뿐이었어요. 5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그런데 2년 전 그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안녕하세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분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시는데 여전히 맑은 눈빛이었어요. 주름은 깊어졌지만 그 눈만큼은 55년 전 그 소녀의 눈 그대로였어요. 안녕하세요. 문학 강의하시는 교수님이시죠? 목소리도 여전히 고왔어요. 나이가 들면서 조금 쉬워졌지만 그 특유의 따뜻함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도라지 파시던 분 아니세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분의 표정이 변했어요. 놀란 듯이 저를 자세히 쳐다보시더니 서서히 눈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수박? 네, 수박 팔던 박봉수입니다. 그 순간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봉수, 봉수 오빠. 55년 만에 듣는 그 호칭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영수가, 영숙이구나.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어요. 55년이라는 세월, 그 긴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오빠, 정말 오빠 맞아요? 그럼 영수가, 나야, 봉수 오빠야. 오빠가 교수님이 되셨네요. 저는 오빠가 글을 잘 쓴다고 했는데 정말로. 영숙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영수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결혼은 했고? 네, 했어요. 아이들도 둘 낳아서 다 키웠어요. 남편은 8년 전에 먼저 갔고요. 오빠는요? 나도 결혼해서 아이들 셋 낳아 키웠어. 아내는 7년 전에 먼저 보냈고,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했어요. 영숙이 가족이 서울로 이사간 이유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어요.
그 후로 서울에서 계속 살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했어요. 오빠 사실 오빠를 평생 잊지 못했어요. 갑자기 영숙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라고? 정말이에요.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들 키우면서도 가끔 생각났어요. 첫사랑이었으니까요. 제가 놀라서 바라보니 영숙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55년 전 그 환한 웃음이었어요. 나도 그랬어. 가끔 생각났어. 잘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하고. 정말요? 오빠도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물론이지. 첫사랑을 어떻게 잊겠어?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이야기했어요. 55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쏟아냈어요. 어린 시절 기억, 그동안의 삶,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리움까지. 오빠, 그때 인사도 없이 떠나서 정말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너희 가족 사정이었는데? 그때는 연락할 방법도 없었잖아. 그래도 편지라도 써둘 걸 그랬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용기가 없었어. 영숙이는 지금 장애인 복지회관에 다니고 있었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가 불편해졌다고 했어요. 자식들은 모두 바빠서 자주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영수가 앞으로 자주 올게. 매월 강의하러 여기 와. 정말요? 그럼 정말 좋겠어요. 그럼 55년 만에 만났는데 다시 헤어질 수는 없지. 그 후로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이면 영숙이를 만나러 갔어요. 처음에는 다른 분들과 함께 강의를 듣는 정도였는데 점점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오빠, 이번 달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지냈지. 학생들 가르치고 논문 쓰고. 영숙이는 오빠 올 날만 기다렸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마치 55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영숙이가 특별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빠, 사실 저한테 간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뭔데? 영숙이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55년 전 제가 써준 글씨가 들어 있었어요. 누렇게 바랬지만 여전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영수가, 이걸 아직도 갖고 있었어? 네. 평생 간직했어요. 이사 갈 때도 결혼할 때도 함께 가져갔어요.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55년 동안 제가 쓴 시를 간직하고 있었다니. 나도 줄 게 있어. 다음 주에 저는 55년 전 영숙이가 준 야생화 책갈피를 가져갔어요. 아직도 책 속에 끼워두고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오빠도 간직하고 계셨어요? 당연하지. 영숙이가 준 첫 번째 선물인데 우리는 서로 55년 동안 간직해온 추억의 물건을 교환하며 울었어요. 석 달 후 영숙이의 건강이 좋아져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오빠, 이제 못 만나는 건 아니죠? 무슨 소리야? 집 주소 알려줘. 내가 찾아갈게. 정말요? 제가 오빠 집에도 놀러 가도 돼요? 물론이지. 영숙이는 서울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저는 대학 근처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지하철로 1시간 거리였어요.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우리는 계속 만났어요. 제가 영숙이 집에도 가고 영숙이가 제 집에도 놀러 왔어요. 오빠, 여기가 우리가 처음 만난 장터 자리였어요? 방학 때 영숙이와 함께 고향을 찾아갔어요. 옛 장터 자리는 이제 마트가 들어서 있었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래, 여기야. 내가 저기 앉아서 도라지를 팔고 있었어. 오빠는 저기서 수박을 팔고 계셨고요. 우리는 55년 전 그 자리에 서서 추억을 되새겼어요. 영수가 그때 못다 한 말이 있어. 뭐예요? 좋아한다고. 그때 못했잖아. 오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지? 영수가 나 너 좋아해. 55년 전에도 지금도. 영숙이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오빠 좋아해요. 평생 잊지 못했어요. 55년 만에 고백을 주고받았어요. 이미 70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14살 소년과 13살 소녀였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요. 함께 전시회도 보고 클래식 공연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요. 나이가 들어서 하는 데이트지만 정말 행복해요. 오빠, 우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물론이야. 55년 늦었지만 그래도 다시 만났잖아.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하게 보내요. 그럼 우리 함께 늙어가자. 아이들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지금은 응원해줘요. 아버지, 정말 좋으시겠어요. 첫사랑을 다시 만나시다니. 영숙 씨도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희도 기뻐요. 영숙이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고 기뻐해요. 요즘은 함께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 못 가본 곳들을 함께 가보려고요. 영수가 유럽 여행 어때? 좋아요. 파리의 센 강변도 걸어보고 로마의 콜로세움도 보고. 그럼 다음 달에 여행사에 문의해보자.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남은 인생을 계획하고 있어요. 6개월 후 저는 정년 퇴임을 했어요. 40년간의 교수 생활을 마무리하는 날이었죠. 교수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꽃다발을 주며 인사했어요. 뭉클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어요. 이제 영숙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오빠, 이제 정말 자유로우시겠어요. 그렇지. 이제 우리 마음껏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퇴임 후에는 거의 매일 만나게 되었어요. 함께 산책도 하고,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어제는 함께 도라지 무침을 만들어 먹었어요. 55년 전 그 도라지 맛은 아니었지만 추억의 맛이었어요. 오빠, 이 맛 기억나세요? 그럼, 내가 주던 도라지 맛이야. 그때는 정말 어렸네요. 그래도 지금이 더 좋아. 이제는 마음껏 함께 있을 수 있잖아. 1년 후 우리는 특별한 결정을 했어요. 함께 살기로 한 거예요. 영수가 우리 이제 같이 살자. 정말요? 하지만 아이들이 뭐라고 할지. 아이들은 이미 찬성했어.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낫다고. 우리는 영숙이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제 집은 정리하고 영숙이 집으로 이사를 갔죠. 오빠,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함께 살기 시작한 후의 일상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산책하고, 함께 장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TV도 보고. 여보, 설거지 제가 할게요. 자연스럽게 여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아니에요. 같이 해요. 혼자 하면 심심하잖아요.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행복했어요. 어제는 영숙이가 깜짝 소식을 전해줬어요. 오빠, 우리 큰아들이 할머니를 모시고 한국에 들어와요. 정말? 언제? 다음 달에요. 그동안 미국에서 살았는데 이제 한국에 정착하기로 했대요. 그럼 가족들이 다 모이겠네? 곧 있으면 양쪽 가족들이 모두 만나게 될 예정이에요. 저희가 함께 산다는 걸 공식적으로 알리고 서로 인사도 나누려고요. 지난주에는 함께 혼인신고를 했어요. 이미 함께 살고 있었지만 법적으로도 부부가 되고 싶었거든요. 영숙 씨, 아니 이제 박영숙 씨, 잘 부탁드려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박봉수 씨.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나오면서 정말 떨렸어요. 70에 가까운 나이에 혼인신고를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빠, 이제 정말 부부네요. 그럼, 이제 영원히 함께야. 아이들도 모두 축하해 줬어요. 영상통화로 해외에 있는 제 아이들도 인사했고, 영숙이 자식들도 기뻐했어요. 아버지, 정말 축하드려요. 영숙 씨도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교수님도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으니까 더욱 행복했어요. 요즘은 함께 책을 쓰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어서요. 오빠, 이 부분은 어떻게 써요? 내가 느낀 대로 쓰면 돼. 솔직하게. 영숙이도 글솜씨가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책을 좋아했던 만큼 감성적인 글을 잘 써요. 55년을 기다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쓰고 있는데 내년에는 출간할 예정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옛날 제자 중 하나였는데 결혼 소식을 듣고 축하하러 온 거였어요. 교수님, 정말 축하드려요. 첫사랑과 재회하셨다니 정말 로맨틱해요. 고맙다.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네, 교수님 보면서 배우겠어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 이런 말을 들으면 뿌듯해요. 우리의 사랑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니. 어제는 영숙이와 함께 시장에 갔어요. 55년 전 그 장터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분위기의 전통시장이었어요. 오빠, 도라지 있네요? 그래, 하나 사가자. 도라지를 사면서 상인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르신들 정말 사이 좋으세요. 신혼부부 같아요. 맞아요. 신혼부부예요. 영숙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요? 부럽네요. 이 나이에도 저렇게 사랑할 수 있다니. 집에 돌아와서 영숙이가 도라지 무침을 해줬어요. 이제는 정말 능숙해졌어요. 오빠, 맛있어요? 응, 갈수록 맛이 좋아져. 매일 해드릴 거? 그럼 난 매일 맛있게 먹을게. 요즘 영숙이는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정상적으로 걸어 다녀요. 오빠 덕분에 건강해졌어요. 무슨 소리야? 영숙이가 워낙 건강한 거지. 아니에요. 정말 오빠를 만나고 나서 몸도 마음도 좋아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숙이를 만나고 나서 삶에 활력이 생겼어요. 퇴임 후에도 지루하지 않고 매일이 새로워요. 지난달에는 함께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다행히 둘 다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부부가 되신 후로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정말 보기 좋네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정말 기뻤어요. 영수가 우리 앞으로 20년은 더 함께 할 수 있겠어. 20년? 30년도 함께 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미래를 계획해요. 최근에는 함께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에요. 여보, 이런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저도요. 우리가 받은 행복을 나누는 기분이에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더욱 보람을 느껴요. 며칠 전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지역 신문에서 우리 이야기를 취재하러 왔어요. 55년 만에 재회한 첫사랑이라니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기자님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동해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니까요.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다니. 오늘은 영숙이와 함께 우리가 처음 재회한 날로부터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이에요. 작은 기념식을 준비했어요. 영숙아, 2년 전 오늘 우리가 다시 만났어. 정말 그렇네요. 벌써 2년이나 됐어요. 빨리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매일이 꿈만 같았어요. 케이크를 사서 함께 먹으면서 지난 2년을 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영숙이 회복, 첫 데이트, 가족들과의 만남, 여행, 그리고 결혼까지. 앞으로 2년은 어떨까? 더 행복할 거예요. 우리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잘 부탁해.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촛불을 끄면서 소원을 빌었어요. 영숙이와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기를, 그리고 매일매일 행복하기를.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55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서 다시 만난 우리의 인연이 정말 신기해요. 만약 그날 장애인 복지회관에 강의를 가지 않았다면, 만약 영숙이가 다른 곳에 있었다면, 정말 우연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고 생각해요.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라고요. 영숙이와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장애인 복지회관의 다른 분들, 교회 교인들, 심지어 젊은 사람들까지도 우리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요. 교수님, 영숙 씨 보면 사랑이 정말 아름다운 거구나 싶어요.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희망이 생겨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뿌듯해요. 우리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있다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포기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영숙이도 55년 만에 다시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분명 기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분들은 더욱 소중히 여기세요. 저처럼 55년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영숙이와 제가 증명했듯이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오늘도 영숙이에게 속삭였어요. 영숙아, 사랑해. 내일도 함께 행복하자. 잠든 영숙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오빠. 매일매일 고마워요. 55년을 기다린 사랑, 이제는 매일매일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영숙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선물 같아요. 도라지 향기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마음속에서, 추억 속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이에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